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진법과 16진법을 변환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한번 변환해 볼까요? 0011, 1101, 1001, 0011 이 이진수는 어떻게 변환이 될까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학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예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한번 먼저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파이썬에 대해 배워볼 때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라고 한다면 학습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실습해보고 본 강의에서 제시해주는 결과와 비교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업 후 복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 중간중간에 강의를 멈추고 실습해보는 것이 바로 온라인 학습의 장점이죠. 자, 그럼 변환해볼까요? 원칙은 동일합니다. 먼저 숫자를 4개씩 끊어줍니다. 맨 첫 번째 0011은 8421 중 2와 1, 1101은 841이 됩니다. 그리고 1001은 8과 1, 0011은 2와 1이 되므로 2와 1은 3, 8, 4, 1은 13, 그리고 8과 1은 9, 2와 1은 3이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1, 2, 4, 8의 자리가 있지만 앞에 두 자리는 0인 자리이기 때문에 더하기에서 제외되는 것 기억하시나요? 이후 1101, 1001, 0011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그럼 1을 16진수로 표현할 때 앞에 붙는 제로 x를 붙여주고요. 3은 그대로 3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은 9, 10, 11, 12, 13이므로 9, A, B, C, D, 즉 D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9와 3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16진수로 제로 x 3, D, 9, 3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문제나 풀이에 있어서 가끔 오타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데 수정을 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게시판 등을 통해 피드백을 주시면 수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간단한 예제는 틀릴 부분이 없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한 번에 끝내는 파이썬 코딩 마스터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0011, 1101, 1001, 0012를 16진수로 바꾸면 0x 3d93이라는 수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럼 역으로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3은 8, 4, 2, 1 중 1과 2를 더하면 3이 되므로 1과 2 자리면 1로 표현하게 되므로 0011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 D는 어떻게 되나요? A, B, C, D가 10, 11, 12, 13이므로 13을 만들려면 8, 4, 2, 1 중 13이 되려면 8과 4, 1 자리를 모두 더하면 13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 1로 표현하므로 1101이 됩니다. 9는 8과 1을 더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8과 1 자리만 1로 표현하므로 1001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은 앞에 3과 동일하죠? 2와 1을 더해야 3이 되므로 2와 1 자리만 1로 표현하면 0011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진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0011, 1101, 1001, 0011로 앞서 제시된 이진수와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여러 진법 중 굳이 이진법과 16진법을 우리가 배워보았을까요? 여러분이 간혹 코드에서 어떤 값을 표시했을 때 이진수는 0B로 표시하죠? 예를 들어 0B, 1101, 0110, 1101, 1110, 111로 쭉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 자릿수를 세기도 어려울 만큼 긴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타나 틀린 수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16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동일한 데이터를 짧게 줄여주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나 오타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이진화된 데이터 표현을 위해서는 대부분 16진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습자 여러분들은 이진수와 16진수 간의 변환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진수의 변환은 여기까지 학습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이썬을 학습하기 전 알아야 할 것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컴퓨터는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일을 시키려면, 즉 연산을 수행하게 하려면 인스트럭션, 즉 사용자가 그 전에 명령어의 리스트를 제시해야 합니다. 명령어 하나를 제시해도 되고 명령어 리스트를 제시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명령어를 주면 명령 그대로 컴퓨터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의 개입 없이는 동작할 수 없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일을 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명령어 리스트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적은 문서, 즉 작업 지시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게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을 수행하고 그 다음은 이런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일을 할 리스트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컴퓨터에 자세한 리스트를 줘야 하는데 이 수행할 명령을 적은 리스트가 바로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다른 말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주고 그 명령어를 쭉 적은 리스트 자체가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 장치, CPU 등의 컴퓨터의 구성을 우리가 프로그램, 즉 명령어들의 리스트, 작업 지시서를 통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목록, 리스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시키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수를 계산하든 영상을 표시하게 하든 여러 가지 문제나 동작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가 실행해야 하는 명령체의 집합이 바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래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컴퓨터에게 시킬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가 어떤 일을 처리하게 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시켜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결국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일만 그대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간혹 시킨 일 외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의 명령 외의 사항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짜여진 명령만 실행하다가 생각지 못한 범위 밖의 실수가 발생되는 것을 예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어를 줄 때 거기에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외 상황이 고려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래머는 이를 위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예외 상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게 계산을 시킨다고 칩시다. 그런데 컴퓨터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0으로 나누라는 입력이 되면 어떨까요? 0으로 나누게 되면 무한대가 되어 나누지 못하게 되죠. 그럼 컴퓨터는 명령을 실행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할 것이고 계산을 실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래머는 나누기를 할 때 두 번째 값이 0이 되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것을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모든 예외 상황에 대한 고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면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그리고 우리 누가 프로그래머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지만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 프로그래머가 스스로 생각해서 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 요청해서 시킬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대한 요구대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는 아주 간단한 것을 짜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요구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요구사항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래머가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기능적으로 요청자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성능은 어떤 정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어떤 요건이어야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인터페이스,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는 어떤 다른 두 기종, 그러니까 두 개의 기종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또 프로그램이 실제 동작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데이터 운영에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요구사항의 수가 25개, 3개, 3개, 4개, 5개와 같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품질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런 부분은 제약이 있는데 이렇게 충족해야 되는 제약 요건은 2개. 그 다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이는 프로그램 전체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관리, 보안에 대한 관리, 여기 들어가는 인적에 대한 관리,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스템 리소스나 이런 자원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컴퓨터가 완성됐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이러한 일을 하려면 적어도 어떤 종류의 그래픽카드가 내장된 컴퓨터가 필요한지 또 어떤 속도를 가진 시스템이 필요해라는 그런 지원 요구사항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모두 미리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막 배우기 시작한 입장에서 이런 내용까지 다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과정을 완료한 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나 인공지능, 또 관리 프로그램 제작이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본격적인 프로그램 작성 전에 여기 있는 요구사항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프로그래밍 전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제작 도중에 목표를 잃고 계속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숫자 2개를 입력하여 두 수의 합을 화면에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숫자 2개를 입력받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법을 쓸지 또 두 수를 더하고 결과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무작정 숫자 2개를 더하면 된다는 생각만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면 과제를 출제한 사람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구사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 요구사항을 꼭 충분히 숙지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컴퓨터에게 우리가 시켜야 하는 일의 리스트.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프로그래머와 코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영화에서도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프로그래머라기보다는 코더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요구사항을 분석해 컴퓨터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만들 개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외 상황까지 고려하는 사람이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그대로 프로그램만 작성하는 사람이 코더입니다. 그리고 코더가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고 나면 프로그래머는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 제대로 짜여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와 코더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개발 계획을 짜고 코딩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은 사실 코딩, 즉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인 코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은 코딩 앞뒤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스 코드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을 소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 어떤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라고 했을 때 바로 요구사항을 보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프로그래머 하면 이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요구사항을 받게 되면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죠. 요구사항의 1번은 무엇이고 2번은 무엇이며 3번과 4번 등등을 쭉 살펴봅니다. 이때 4번을 적용할 때 2번 사항도 고려해야 하겠구나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며 분석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며 꼭 개발 계획서,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한 다음 필요한 변수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실시하려면 어떤 변수가 필요할지, 또 어떤 변수를 조합해야 요구사항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지를 고민해야 하고요. 그 다음 이러한 변수를 어떻게 배치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할지를 정리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정합니다. 그 다음 변수를 만들고 코딩을 하며 프로그래밍을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코딩이 완료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에 에러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겠죠? 또 에러가 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에러가 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요구사항에 맞춰 따여졌는지 검증을 거쳐야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늘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도 있죠. 어릴 때 잘못 들인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을 시작하며 아주 간단한 코딩을 작성할 때부터, 즉 프로그램을 배울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사항, 즉 어떤 것을 작성해야 할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변수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미리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활용해 어떤 시퀀스를 찾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것이 추후 자료 구조가 되고 알고리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후 코딩을 하고 디버깅을 한 후 이것이 제대로 짜여졌는지에 대한 검증과 디버깅을 하게 되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다시 검증을 실시하고 수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검증이 완료되었을 때 프로그램이 1차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초기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짤 때 무작정 화면을 보며 코딩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중요한 습관이자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음성인식 기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인식 기기들도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일까요? 전등을 켜달라거나 음악을 틀어달라거나 오전 7시에 깨워달라고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것을 바꾸어 보면 스위치 온오프, 플레이 스톱, 알람 온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내용을 처리하는 것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성인식 기기들도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람이 들어오면 3초간 알람을 울리면서 강의실에 연결된 적색 LED를 1초 간격으로 5초간 점등해줘. 그리고 만일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리면 알람은 취소하고 LED만 0.5초 간격으로 3초간 점등해줘. 사람이 들어온 순간부터 무조건 30초간 영상 녹화를 하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남겨줘. 그리고 사람이 들락날락하며 활동하면서 생성된 파일들이 저장되면 녹화 공간에 대해 계속 체크하여 10분 영상 녹화 공간이 적어져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10초간 알람을 울려줘. 이후에도 저장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30분 간격으로 동일하게 10초간 알람을 울려줘. 이처럼 어떤 일련의 순서로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에 대해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란 무엇일까요? 프로그래머는 코딩만 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의 논리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고 검증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코더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신입사원이 되어 먼저 코더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요. 팀장이나 상사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구조를 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지시가 내려오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코딩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에 대해 수정이나 개선점을 피드백 받게 되겠죠? 그렇게 점차적으로 코딩을 하면서 앞서 제시했던 요구사항을 분석해보기도 하고 또 예외사항을 정리하고 개발 계획을 세워보는 작업도 하며 점차 프로그래머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누구나 코더로 시작하지만 프로그램의 중요 내용을 이해하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본다면 좀 더 빠르게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제작하는 사람,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을 칭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이썬도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파이썬 과정에 대한 학습을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데 프로그래머 하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개발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기업이나 업체의 사례를 들어보면 프로그래머 인력의 부족으로 연봉이나 처우, 주변 여건이 개선된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발자를 코더, 박봉과 야근이 많은 직업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개발자를 코더로 인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자와 코더는 분명히 다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계적 준비 없이 취업을 하게 된다면 박봉과 야근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코더의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되어 여러분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안정적 실력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면 코더의 역할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고 프로그래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미지인 코더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래머는 기술 전문직으로 얼마만큼의 기술력이 있는지에 따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자들을 이끌면서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배우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치는 단순한 코더가 되는 것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반과 후반의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여 실력을 쌓아가는 단순한 코더가 아닌 프로젝트 분석 및 설계나 개발 리더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프로그램의 장벽은 꽤 높은 편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요. 그러나 이 장벽을 뛰어넘게 된다면 프로그래머로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프로그래밍 공부의 왕도는 스스로 많이 작성하고 끊임없이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습 중 제시되는 예시를 직접 실습해보고 또 강의와 비교해보는 활동은 이 강의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파이썬을 배우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진법 변환의 개념과 컴퓨터 프로그램 개요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문제